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문화도시부의 이가영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 표지부터 보고 조금 놀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사회적 가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대뜸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조금 당황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발표 끝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조금은 좋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사회 갈등,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총 13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분류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사회통합, 지역경제, 시민참여와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과 목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 공동체, 지역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같은 개념들이 사회적 가치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시 부천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시민들은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도시 부천의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총 6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 시민의 10명 중 9명은 사회적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부천 시민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로 느끼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효과의 주요 영역은 고용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서 예술시장과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문화경제 영역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크게 4가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공유문화도시 프로젝트에서는 공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도시 사파리 플리마켓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공유 클럽에서는 이웃들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성을 강화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치 교류 플랫폼인 문화교환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제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저만의 지혜 공유 클럽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교환소 사업을 통해서 제가 스마트 시티 패스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어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어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 대한 사업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것처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법을 찾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2020년 본 사업에 선정돼서 총 12개의 민간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선정이 되어 이제 론칭이 된 게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공유 경제 플랫폼 이고 현재는 모빌리티와 같은 이동 수단에 집중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천의 올인원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플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10월 회의 기준으로 따르면 가입자는 35,000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 중에 40명은 저와 같은 타 지역 시민입니다. 현재는 깨끗한 마을과 같은 환경 모델을 테스트 중이고 이후에는 리빙랩 등으로 콘텐츠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회의 기준으로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 스마트 시티 패스 마일리지를 부천 페이로 전환하기 위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다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부천 페이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한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 패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 생활에 쏠쏠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일리지를 쌓는 방법에는 마이 데이터 마일리지와 깨끗한 마을 마일리지를 제가 두 가지 대표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 데이터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마트 시티 패스 어플을 사용한 데이터를 부천시에 제공을 하면 그 제공한 데이터의 건당 20포인트를 제공하는 마일리지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부천 시민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 시민이 아닌 사람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게 깨끗한 마을 마일리지입니다. 무단 쓰레기가 건물 밖이나 도로에 버려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한번 찍으면 1차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그것을 치운 후 증명한 사진을 찍으면 2차 마일리지가 한 번 더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를 뭘로 해야 우리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는 가입과 동시에 알뜰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5,000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였습니다. 이 5,000포인트를 모바일 상품권 교환 탭으로 들어가서 스타벅스 라떼와 바꿔 먹고 영원 잔액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마트 시티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제가 부천시 공무원이 된 것 같고 약간 쑥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패스 앱에 탑재되어 있는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민간의 문화 상점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설명드린 깨끗한 마을의 콘텐츠로 제가 작년에 수행하였던 짧은 가을 공유 캠페인의 공유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한번 제안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했던 것처럼 여기에 관내 작가들의 문화 상품점을 도입을 하여서 마일리지로 문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회적 가치를 이제 확산하기 위해 저만의 지혜 공유 클럽도 열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조금은 좋아지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교환소 장패들을 이벤트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선착순 두 분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나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스마트 시티 패스 어플을 깔았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나는 이미 깔려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화도시부의 이가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참 잘해주셨어요. 좋은 정보도 공유해주셨고 또 알기 쉽게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